11월 25일 월요일 12시를 막 넘기는 시간입니다. 주말을 잘 보내셨는지요? 이 금융위원회 정책국장으로 있다가 최근에 경제부시장 자리를 옮겼던 유재수 씨에 대해서 금명간 검찰이 영장 청구를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에 대한 혐의는 금융정책국장 시절에 이 특가법에 해당할 만한 엄청난 뇌물을 수수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데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재수 씨 사건은 그 개인의 이러한 부패 행위, 거기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민정수석실의 이 감찰반에서 그 사람에 대한 비리 첩보를 수집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이러이러한 부정행위가 있다는 보고서를 만들어서 위 단계를 밟아서 민정수석, 조국 수석에까지 보고가 되는데 어찌된 일인지 이 감찰 중단하고 불문에 붙인다, 이런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그 후에 유재수 씨는 징계 처분이나 아무런 처분을 받지 않고 그냥 자의로 금융위 국장 자리에서 물러서고 곧 이어서 민주당의 수석 전문위원 자리로 옮겼습니다. 민주당 수석 전문위원 자리에 옮기는 이 공무원 출신들은 거기에 있다가 1급이나 차관으로 가는 그러한 요직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도 또 얼마 있지 않아 가지고 1급 자리로 추정되는 부산시장, 민주당 출신의 부산시장이 있는 부산시의 경제부시장으로 또 영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재수 씨가 이 감찰 보고서에 의한 아무런 불이익도 받지 않고 이렇게 계속해서 이 단계를 밟아갖고 영전하는 자리로 이렇게 옮겨진 것은 이게 보통의 배경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다.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상식입니다. 지난 2월 달에 김태우 수사관 등이 이 조국 씨 등을 유재수 씨 사건과 관계해서 직무유기 또는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할 때 그 당시 진술에 이런 자리가 이렇게 승승장구한 것에 대해서는 배경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정황을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유재수 씨가 이렇게 자리를 계속해서 옮기고 그 다음에 민정수석실의 감찰도 무마될 수 있었던 그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공직자로서 어떤 길을 걸어왔던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노무현 정권 때 노 대통령이 관저에서 주관하는 이 비공개 이 고위직 회의에도 참석해서 노 대통령이 이견을 유재수 씨한테 묻기도 하는 그런 아주 신임이 돈독했던 관계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일이 이렇게 되면 어찌 되느냐? 그게 인맥이 형성되는 겁니다. 이른바 친노 내부에서 유재수라는 사람이 상당한 신임을 받고 있거나 대통령으로부터. 그래서 그게 인맥이 형성되어 있고 그 당시에 민정수석 비서실장이 현재 노무현 대통령이고, 그리고 거기서 인연을 맺었던 많은 사람들이 다시 정권이 바뀌고 문재인 정권에서도 다 요직을, 그리고 정당에서도 민주당에서도 다 요직을 차지해서 그 튼튼한 인맥이 10여 년 만에 부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민정수석 조국 씨에게 누군가가 귀띔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것은 직급으로 봐가지고 민정수석보다 높은 사람일 수도 있고, 그건 당연히 높지 않더라도 실제로 현 정권 아래에서 권력 실세로 불려질 만한 사람들의 영향력 없이는 이게 감찰 보고서가 이게 불법하게 덮어지는 일도 생길 수가 없고, 그러함에도 덮어지고 승승장구한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이 제가 보는 관점입니다. 조국 씨는 인사청문회에서 유재수 씨가 부당하게 이해할 수 없는 일로 감찰 보고가 묵살되고 그래서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승승장구했는데 그 사실에 대해서 야당 의원이 질문을 했더니 이렇게 말한 것으로 속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 일은 유재수 씨의 개인적인 사생활 영역에 속하는 일이기 때문에 문제를 삼지 않았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대답을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감찰 보고서를 민정수석이 반드시 봤을 것입니다. 반드시 봤다면 그게는 엄연한 범죄 혐의 사실이 적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민정수석 조국 씨에게
그러나 그거 별 문제 될 거 아니다. 따지고 보면 다 사생활에 관한다. 그러니까 좀 봐줘라. 누군가가 그렇게 얘기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조국 씨까지도 그러한 언질, 청탁 또는 어떤 지시, 이것을 거역할 수 없어서 이 사건을 덮은 그런 혐의가 농후한 사건입니다. 따라서 검찰은 조국 민정수석에게 누군가가 조언하거나 직언을 하거나 아니면 지시까지도 할 수 있는 이런 실세가 있어서 유재수를 구했다라고 봐질 혐의가 지금 농후합니다. 우리나라는 연고주의라고 하는 것이 아주 투철한 나라입니다. 문민정부 시절 이래에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실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주변에 거기에 돈도 몰리고 사람도 몰리고 그렇게 해서 막강한 영향력이 거기에 생산되고 그렇게 해서 그들과 인연이 있었던 사람들끼리 봐주기도 하고 그래서 뒷배를 봐주고 하는 네트워크가 형성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취임사에서 나는 모든 정책에 있어서 인사관리에 있어서도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롭다. 이걸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지키기가 참말로 어렵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당신은 이걸 반드시 지켜야 된다. 가령 지키지 못할 일이 이번 사건처럼 결과적으로 불거진다고 한다면 당신은 이걸 왜 못 지켰냐. 저는 그렇게 말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역대 정권이 그래 왔으면 앞으로 정권, 현재 정권 또 앞으로 나아갈 정권에서는 점차 이러한 연고주의 그리고 권력 실세들이 네트워크를 짜고 서로 봐주고 그리고 서로 이득을 챙기고 하는 이런 폐단을 없애가야 될 거 아닙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실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최고 권력자, 황제 또는 공화정으로서는 대통령 또는 총리와 거리가 얼마큼 가까운 거리에 있느냐. 가까운 거리가 짧을수록 실세의 권력은 크다. 거리에 반비례해서 권력은 커진다. 그래서 그 실세가 지위가 높고 낮은 것과 관계없이 대통령 가까이에 있다고 한다면 그게 엄청난 권력이 발산될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돈과 그리고 사람이 몰려들기 마련입니다. 유재수 씨는 아마도 자신을 구명하고 승승장구하는데 이 권력 실세 네트워크를 이용했다고 봐야 합니다. 저는 검찰을 믿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직정 경행, 살아있는 권력에도 무소불처럼 이걸 반드시 해결하려고 하는 거의 굳은 의지를 나는 믿습니다. 조국 사건 그리고 유재수 사건은 단순히 유재수의 불법 행위, 특가법 위반의 뇌물 범죄 행위 그리고 조국 씨가 이것을 덮은 직권남용 그리고 직무유기 혐의 이것이 아니라 이 권력 실세들의 네트워크가 어떻게 얽혀 있는가 하는 혐의가 굉장히 농후한 이것에 대해서 관역을 뚫기 바랍니다. 이게 이 시기에 있어서 검찰이 할 일이고 이 검찰의 총지휘관인 윤석열 총장이 지휘관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소임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윤 총장을 신뢰합니다.